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60회 토픽2 기출문제 듣기 5번째 시간입니다. 듣기 문제를 계속 같이 풀고 있는데요. 영상 중간에 선생님이 들으세요 하고 듣기를 직접 틀어드리는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도 듣기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기 문제를 같이 풀고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17번부터 20번까지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부터 20번까지 문제는 중심 생각을 찾는 문제입니다. 중심 생각을 찾는 문제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랑 조금 다르죠. 그래서 남자가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거를 알아내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편이죠. 선택지를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좋다, 고고 싶다, 아야어야 한다 이런 문법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심 생각을 찾는 문제는 조금 끝까지 들은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선택지 한번 본 다음에 듣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앞부분 16번 문제를 푼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미리 17번 선택지를 봐야 하는 거 알고 있죠? 자, 선택지 보겠습니다. 오래 볼 수 있는 꽃이 좋다. 관리가 쉬운 식물을 사고 싶다. 식물은 집 밖에서 키워야 한다. 집에 꽃이 많은 화분이 있어야 한다. 식물, 꽃, 화분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꽃을 키운다, 식물을 키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남자의 대화, 남자가 하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듣고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듣습니다. 17번. 이거 어때요? 화분 크기도 적당하고 나무 모양도 예쁘고 물을 자주 안 줘도 된다니까 키우기 편하겠어요. 저는 그것보다 꽃이 많이 있는 화분이 좋은데. 꽃은 금방 지고 지저분해져요. 이걸로 하는 게 어때요? 네, 여러분 어땠어요? 남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자, 같이 볼까요? 이거 어때요? 화분 크기도 적당하고 나무 모양도 예쁘고 물을 자주 안 줘도 된다니까 키우기 편하겠어요.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키우기 편하겠어요. 여자, 저는 그것보다 꽃이 많이 있는 화분이 좋은데 여자의 중심 생각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를 중심으로 들어야 합니다. 키우기 편하겠어요 라고 남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 꽃은 금방 지고 지저분해져요. 이걸로 하는 게 어때요? 자, 일단 남자는 키우기 편하고 꽃은 금방 지는 거는 싫어요. 그래서 오래 볼 수 있는 꽃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안 됩니다. 꽃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 오래 볼 수 있는 꽃이 좋다. 집에 꽃이 많은 화분이 있어야 한다 하고 꽃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남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관리가 쉬운 식물을 사고 싶다. 식물은 집 밖에서 키워야 한다. 집 안에서 집 밖에서 이야기했나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키우기 편하겠어요 하는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요. 자, 물 자주 안 줘도 돼요. 모양도 예뻐요. 화분 크기도 좋아요. 키우기 편하겠어요. 네. 식물을 키우기 편한 게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키우기 편하다라는 것을 관리가 쉽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9번부터
17번부터 20번까지 문제는 여러분이 내용을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 들은 단어를 기억해요? 이게 아니고 남자가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해요? 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단어를 그대로 선택지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키우기 편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남자의 말을 듣고 관리가 쉬운 식물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알아냈네요. 자, 시간이 조금 있겠죠? 그러니까 18번 선택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신청서에 쓸 정보를 줄이면 좋겠다. 신청서 쓰는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신청자 요구에 맞는 수업을 해야 한다. 수업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 수업, 신청, 수업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떤 수업을 신청하는 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남자는 수업을 신청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듣습니다. 18번. 신청서에 쓸 게 너무 많다. 문화센터 수업을 신청하는데 직업까지 쓸 필요가 있나? 신청자를 잘 알면 요구에 맞는 수업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건 따로 물어보면 되지. 정보를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 네, 여러분 어땠어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청서에 쓸 게 너무 많다. 문화센터 수업을 신청하는데 직업까지 쓸 필요가 있나? 자, 남자 신청서에 쓸 게 너무 많다. 이 부분 조금 싫어요. 그죠? 문화센터 수업을 신청하는데 직업까지 쓸 필요가 있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까진 필요가 없는데 왜 이걸 다 쓰라고 하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죠? 신청자를 잘 알면 요구에 맞는 수업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여자는 이렇게 직업도 쓰고 많이 다 쓰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남자는 그거 싫었어요. 그런 건 따로 물어보면 되지. 정보를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 정보를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 신청서에 쓸 게 너무 많아. 정보를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 왜? 이거 좀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신청자 요구에 맞는 수업 내용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쵸? 그리고 신청서에 쓸 정보를 줄이면 좋겠다. 쓸 게 너무 많다. 너무 많이 요구한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정보를 줄이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18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남자가 지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많이 쓰라고 하는 거야? 라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서에 쓸 정보를 좀 줄이면 좋겠다 라고 하는 1번.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을 찾았으니까 여러분 시간이 조금 남아요. 19번 선택지 봐야죠? 자, 보겠습니다. 아이들 책은 무겁지 않아야 한다. 아이들 책은 온라인으로 사야 한다. 아이들 책은 전문가의 추천이 중요하다. 아이들 책은 직접 본 후에 사는 게 좋다. 자, 아이들 책은 모두 똑같아요. 요 앞부분은 다 똑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뭘 중심으로 봐야죠? 무겁지 않다. 무게, 온라인, 전문가, 직접 요 단어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읽어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남자 이야기 들을 때 이 이야기들을 한번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들으면 정답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들어볼까요? 듣습니다. 19번. 여보, 아이들 책 좀 사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주문해 줄래요? 직접 보고 사는 게 어때요? 전문가가 추천한 거예요. 그리고 책은 무거워서 사서 들고 오려면 힘들어요. 그래도 애들이 볼 거니까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사야지요.
네, 여러분 정답 찾았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여보, 아이들 책 좀 사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주문해 줄래요? 온라인이라고 여자가 말했어요. 근데 남자 뭐라고 했어요? 직접 보고 사는 게 어때요? 여자, 전문가가 추천한 거예요. 그리고 책은 무거워서 사서 들고 오려면 힘들어요. 야, 남자가 직접 보고 사는 게 어때요? 했어요. 그래도 애들이 볼 거니까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사야지요. 남자의 생각, 직접. 자, 여기 아이들 책은 남자의 생각, 직접. 이렇게 바로 정답이 있는 경우가 잘 없는데요. 이 문제는 직접이라는 단어를 벌써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 책은 직접 본 후에 사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자, 남자 이야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무겁다도 이야기했어, 온라인도 이야기했어, 전문가도 이야기했어, 막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찾아야 돼요? 남자의 중심 생각을 찾아야 해요. 그러니까 남자 말에 집중해서 들으면 여러분 문제 정답을 훨씬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쉽게 정답 찾았으니까 시간이 조금 남았죠? 20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은 일반인에게 인기를 얻기 어렵다.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시사 문제를 전달해야 한다. 청취자가 참여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는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시사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4개, 선택지 4개에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시사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것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남자 어떻게 생각해요? 이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남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듣습니다. 20번. 기자님이 진행하시는 시사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청취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은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인의 수준에서 전문가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어려운 표현이 나오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어땠어요? 정답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어보네요. 기자님이 진행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뭘까요? 자, 남자가 쭉 이야기를 하지요. 남자의 중심 생각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청취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은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인의 수준에서 전문가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어려운 표현이 나오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사 프로그램을 누가 들어요? 누가 들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일반인의 수준에서 전문가들에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질문을 해주고 어려운 말은 다시 물어보고 해서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남자의 생각, 시사 프로그램은 일반인에게 인기를 얻기 어렵다. 아니, 인기가 많다고 했잖아요.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시사 문제를 전달해야 한다? 그렇죠. 일반인의 수준에서 라고 했습니다. 일반인의 눈높이. 어려워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요. 이렇게.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청취자가 참여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청취자 질문에 답하는 것은 아니죠. 이 사람이 진행을 하는데 전문가가 나왔을 때 어려우면은 더 쉽게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도 하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시사 문제를 전달해야 한다. 일반인, 보통 사람들이 들어서 이해할 수 있게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남자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중심 생각 찾는 문제 같이 봤는데요. 여러분, 중심 생각 찾는 문제를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너무 단어에만 집중해서 듣기 때문에 중심 생각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적인 느낌을 보세요. 어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무엇에 대해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왜 긍정적인지, 왜 부정적인지,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런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의외로 정답이 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 20번까지 문제 봤는데요.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